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터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배터리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을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 본범 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화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하루 3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닳진 않을까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전지연구센터 도치른 박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배터리 이용 가이드북을 내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가이드북을 발간하셨습니까? 스마트폰 등 휴대정보기기의 발달로 배터리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늘 배터리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근거가 부족한 배터리 관련 속설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예.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원으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저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서 배터리 이용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또 노트북 배터리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밀접한 제품이 돼버렸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 위주로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배터리가 요즘 같은 겨울철에 더 빨리 닳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더 빨리 닳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겨울철에 배터리를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의 화학 반응이 느려지고 예. 안에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이 움직이는데 이동 속도가 낮아지고 내부 저항이라는 것이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충분히 방전되지 못하고 또 배터리의 전압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렇군요. 에너지라는 것은 전기량하고 전압의 곱으로 얻어지는데 전기량과 전압이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줄어들고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매우 빨리 닳게 됩니다. 예. 우리 전기연구원 전지연구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예. 상온 즉 25도에서 완전히 충전한 새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5시간으로 조정할 때 예. 0도에서는 4시간 40분 정도를 쓸 수가 있고 예. 영하 20도에서는 3시간 40분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영하 30도가 되면 2시간 한 15분 정도로 줄어들고요. 예. 지금 새 배터리가 그렇지만 1년 동안 사용한 배터리는 새 전지보다 성능이 이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조금 충전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겠네요? 배터리를 냉장고에 넣으면은 다소 충전된 듯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 속에 들어있는 전체 에너지량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우리가 인출해서 쓰지 못하는 에너지가 일부의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져서 자기 방전이 줄어들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넣어두면은 약간의 에너지가 생기긴 하지만은 이 에너지량은
새로운 신형의 배터리일수록 그 양이 적고요. 오래된 배터리일수록 좀 그 양이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예. 앞서 그 새 배터리하고 또 1년 정도 지난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마트폰의 경우에 배터리 수명은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배터리 수명은 대개 그 300 내지 500회 충전하면은 초기 값의 80%로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용자들은 한 80%만 떨어져도 많이 달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절반 정도로 떨어져도 많이 달았다고 느끼니까 소비자마다 그 감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80% 즉 20%가 줄어드는데 300 내지 500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5년 정도, 5년 이상 쓰는 건 무리로 봐야 되나요? 네. 5년 이상 쓰는 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 배터리, 특히 우리가 쓰는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다 마찬가지인데요. 1년 정도, 약 그러니까 300 내지 400회 정도 충전을 하면은 배터리의 특성이 전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래서 전자제품 회사에서도 배터리 보존 기간은 대개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내부 저항이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즉 1년 동안까지는 늘 새 배터리처럼 느낄 수 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배터리가 기능이 좀 줄어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50%나 그 이하 수준으로 그 에너지 저장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떨어지니까 한 5년 정도 되면은 거의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런 트랜지스터라든지 디스플레이 장치와 달리 배터리는 화학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모품에 가까운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지 우리 1.5V짜리 한번 쓰고 나면 버리듯이 이것도 쓸 수 있는 수명이 있어서 일정 기간 쓰면은 새로 사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배터리를 충전할 때 흔히들 완전히 방전된 다음에 충전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전에는 그런 말씀이 맞았습니다. 기존에 900MHz 무선 전화기라든지 또 면도기라든지 그런 데는 니카드 전지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니카드 전지는 안에 들어가는 카드뮴이라는 금속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그 금속 재료는 일정 양만 쓰게 되면은 재료의 표면에 다른 막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퇴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메모리 이펙트, 메모리 효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튬 이온 전지는 그런 효과가 조금 미미하게 있기는 있는데요. 니카드 전지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다음에 충전할 필요는 없겠군요. 네. 그리고 충전을 100% 다 끝난 다음에 충전기를 뽑아 놓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계속 꼽아둬도 상관이 없습니까? 충전기 자체에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회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꼽아 두어도 배터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완전히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었을 때 에너지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넣을 때도 오랫동안 놔두면은 그게 평형에 도달해서 내부까지 다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꽂아 놔둬야 되고 특히 초록색 불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뺀다면은 한 8, 90% 정도까지 충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상 10% 정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이상 놔둬야 그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꽂아 두어도 이상이 없고 오랫동안 놔둬야 충전이 되기 때문에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많이 쓰는 분들은 아예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요거는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 폰의 큰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면은 신형의 보조 배터리, 즉 새로 산 보조 배터리를 성능이 낮아진 배터리
함께 사용하면은 예. 고출력과 고전압의 고성능 배터리 에너지를 저출력화되고 저전압 특성으로 성능이 낮아진 배터리에 에너지를 옮겨 담아서 예. 다시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저는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므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한 배터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예. 배터리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주 큰 효과는 아닙니다만은 예. 적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배터리가 지금 거의 다 닳았는데 갑자기 전화할 때가 생겼다거나 갑자기 사용할 일이 생기면은 배터리를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네. 참 이 질문을 듣고 저도 난감합니다. 예. 고출력 신형 배터리일수록 다른 후에 배터리 속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에너지가 더 적어집니다. 예. 그리고 오래된 배터리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존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이 굳이 냉장고가 아니더라도, 약 한 20-30분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은 조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 거의 배터리 휴대폰을 한번 구동해서 문자 한두 번 보내기에도 빠듯한 그런 에너지량이기 예.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 게 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기사 가끔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배터리가 폭발하는 것은 배터리 자체의 불량과 또 잘못된 사용 이 두 가지가 원인인데 배터리의 불량 원인은 지극히 적습니다. 예. 적기 때문에 잘못된 사용이 주 원인입니다. 예. 보게 되면은 원리적으로는 스마트폰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에 따라 부피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예.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 저장 밀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주어진 공간 안에 많은 전극 물질을 충진해야 되고 많이 넣게 되면은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 응력의 원인이 됩니다. 예. 이게 과도하게 되면은 양극과 음극이 함께 만나서 합선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합선이 되면은 배터리 속에는 과산화 상태로 충전된 산소와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함께 있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은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좀 짤막하게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은 노트북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코드를 계속 꼽아놓는 게 좋습니까? 네, 노트북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의 경우이기 때문에 계속 꽂아 두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배터리 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예. 캐리 배터리 가이드북에 전자책을 보시거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전기연구원 이렇게 치면은 거기 들어갔을 때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전지연구센터의 도치륜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요즘은 SNS나 휴대폰 메시지를 보낼 때 한글을 좀 편하게 변형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점점 한글의 중요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손글씨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는데요. 바로 서울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글 일일 달력전입니다.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글이 가진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우수성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는데요. 전시는 캘리그라피 디자인 그룹인 어울림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어울림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한글 일일 달력전은 어떤 전시인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성욱 기획이사입니다. 어울림은 말씀 어자와 울림의 합성어로
한글을 널리 알리자 취지로 만들어진 디자인 그룹입니다. 한글 일일 달력전은 저희가 예전에 쓰시던 일력이라고 하죠. 각각의 날짜를 365명의 작가가 표현한 달력입니다. 전문 캘리그라피 작가분들부터 해서 사실은 한글을 이제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연예인분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365명이 참여를 했다 하니까 네. 참여한 작가들마다 특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각각 매일매일 개성이 뚜렷한 일일 달력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잔뜩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작가는 붓에 먹을 진짜로 잔뜩 묻혀서 단어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요. 또 총총이라는 글씨를 표현한 작가는 잔디밭에 꽃잎들이 총총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귀엽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표현이 잘 된 글자가 아마도 딸랑딸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딸랑딸랑이 몇 월 며칠에 쓰여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 일일 달력전에 전시된 일일 달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어울림 조성옥 기획이사입니다. 먹의 번짐이라고 하죠. 사실은 서예에 기초를 둔 게 캘리그라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송글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쉽게는 감성을 입힌 글씨, 예쁜 송글씨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우성호 우스테어를 자기 감성에 맞게 아름답게 한글을 표현한 거죠. 사실은 반짝반짝이라고 하면은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모습을 별이 빛나는 것처럼 글씨를 표현한 거고요. 또는 으슬으슬하면은 추워가지고 으슬으슬 떠는 듯한 모습을 글씨로 표현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느낌이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도서관에 방문을 한 시민들이 주로 관람을 하셨는데요. 한글로 달력을 재밌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옛 붓글씨의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은데요. 한 아이는 엄마가 이 일일 달력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일부러 이곳에 그 전시를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엄마가 쓴 글씨를 보니까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줬고요. 또 수원에서 오셨다는 한 시민은 이번에 전시된 한글 일일 달력이 판매용으로 만일에 나오게 된다면 꼭 구매를 하고 싶다는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이날 함께하신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시죠. 달력도 실제로 갖고 싶고 한글이 별로 재미가 없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재미있다고도 생각됐어요. 글자로만 표현하기 힘든 것들을 좀 그림처럼 그리면서 한글을 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런 의성의태어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다 밑에 뜻도 써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한글의 표현을 많이 알게 됐어요. 8월에 왁자지껄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았던 그 왁자지껄한 교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글의 중요성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한글 일일 달력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네,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참가 신청을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캘리그라피 작가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9월쯤 캘리그라피 전문그룹 어울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어울림에서는 서울도서관 한글 일일 달력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바람과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조성옥 기획이사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캘리그라피 문화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전뿐만 아니고 거리 배너전이라고 해서 깃발전하고 또 다른 캘리를 활용한 상품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매년 덕담전이라는 새해 덕담을 이야기해주는 덕담 전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3월에 여기 서울도서관에서 전시가 끝나면 3월에 또 한글박물관에서 한 달 동안 기획 초대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전시 기간 어떻게 되나요? 네, 한글 1일 달력전은 시청역에 있는 서울도서관에서 3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도서관 개방 시간에는 언제든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요.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덕담전은 근현대 디자인 박물관에서 17일까지 진행되고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 어울림전이 3월 1일까지 전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본범 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화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화병이나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가 설 명절에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시민들께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생활 민원 처리와 수송 대책, 그리고 진료 대책과 청소 대책 등을 위해서 시길 개반 526명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겠고요. 각 분야별 긴급 면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분야별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연휴 기간 중 시민들이 일일 평균 46만 5천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별 수송 대책 상실을 운영해서 고속 터미널과 연안여객 터미널에 고속버스와 여객선을 증강 운영하게 되겠고요. 또 인천 지하철과 공항철도, 경인 전철도 신야까지 연장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천 가족공원을 찾는 승무객이 2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승무객 수송을 위해서 이제 9개 시내버스 노선이 80일에 정차 운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주차장 2곳도 개방할 예정이고요. 또 대형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특별조사반도 편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 생활 쓰레기 중점 수거 대책과 연휴 기간 중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24시간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한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설에 시에서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닫다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인천시가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매년 교복비를 지원한다면서요? 네. 기초수급자 자녀와 아동복지시설 생활청소년 가운데 이제 중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을 위한 교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시 시책 사업인데요. 교복비 지원은 2007년부터 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기초수급자 자녀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종복을 확대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2011년도부터는 또 하부까지 확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입학생이 있는 부모님들이 인천 지역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교복비 얼마 지원해주고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그 올해 교육비는 총 7억 5천여만 원의 그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고요. 기초수급자 자녀와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청소년 2,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복과 하복이 지원되겠는데 동복은 20만 원이고요. 예. 하복은 1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복은 이제 2월 중 거주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 선정되겠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 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청 방법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신청 방법은 이제 2월 중 거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요. 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의료관광재단이 의료 서비스 수출 사업을 시작한다면서요? 네, 인천의료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달 4일 우리나라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우리식 1미치가의 코골이 방지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사 기술을 이제 자매 우호 도시인 충칭시 합천구에 이제 수출하는 중한 합작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협약 체결의 의미는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었는데요. 지자체가 나섬으로써 이제 공신력을 좀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힘을 받게 되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부 대 정부가 결합된 모델로 이렇게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천 의료기관은 이제 기술 수출도 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충칭시가 3,800만 명이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상품에서부터 보급 상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또 소개하고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제 한류와 더불어서 인천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축하할 만한 소식인데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 대상 인천시 공무원이 받았다면서요? 아, 네. 우리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이범철 주무관이 되겠는데요. 이번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상인 옥조건적 훈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100만 공무원이 기감이 되고 또 헌신하는 우수 공무원을 발권한 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제1회 시상식이 개최됐는데요. 시상식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를 했습니다. 예. 어떤 공적으로 대상을 받게 됐나요?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포상을 수여한 것은 이제 공직 사계를 진작하고 공무원들이 더욱더 이제 열심히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고요. 예,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중앙과 지방 74개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611명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민간 전문가와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서류 심사와 이제 현지 방문 조사 등을 거쳐서 최종 84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장은 이제 이범철 주무관을 포함해서 이제 10명이 받았는데요. 이범철 주무관은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별도 예산 수반 없이 공간 정보와 이제 행정 정보를 융합 분석해서 탄로 세원을 찾아내는 세원 발굴 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던 111억 원의 탄로 세원을 발굴한 공로가 되겠습니다. 예. 인천 어린이집 폭력 행위 관련된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어린이집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간담회가 열렸군요. 아, 네. 네, 지난번 어린이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예. 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와 보육교사, 보육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소통 간담회를 이제 지난 2월 4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직접 참여해서 어린이집과 부모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동구 소재 푸른 숲 어린이집의 우수 사례가 발표됐고요. 예. 푸른 숲 어린이집은 CCTV 없이 부모와 교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운영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현장 방문을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모가 함께 하는 보육 문화를 만들어가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안전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2015 세계 교육 포럼 SNS 서포터즈가 정식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고요. 네.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그 2015 그 세계 교육 포럼 그 SNS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스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 이번 발대식은 2월 4일 그 서울 유네스코 한국유월회 사옥에서 개최되는데요. 그 교육부가 지난 1월 14일부터 모집한 대학생 스포터즈 가운데 최종 선발된 7개팀 35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위촉된 그 온라인 스포터즈는 그 5월 4일까지 그 4개월 동안 세계 교육 포럼 그 준비 상황과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해서 페이스북이나 그 트위터 등 그 SNS 그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또 그 시장학재단인 그 인재 육성 재단에서는 그 인천 지역 출신 우수 인재로 구성된 에듀파이를 그 서독 스포터즈로 활동토록 해서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 교육도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요즘 길거리 음식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음식을 건강하게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면서 레시피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레시피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좀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레시피는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가리키므로 쉬운 우리말인 조리법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 표현인 레시피보다는 쉬운 우리말인 조리법으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봄봄 한의원의 윤지연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근데 또 다시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은 화병을 앓은 적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병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뭘 말할까요? 화병은 이제 울화병으로 울자가 이제 빽빽할 울자인데요. 예. 화가 난 것이 이렇게 빽빽하게 울체되어서 정신적 이런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양방에서 딱 뭐 화병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진단보다는 예. 이제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화가 난다 할 때 그 화가 한자에 이제 불화자인데요. 예. 우리가 몹시 언짢으면 불꽃처럼 감정이 막 치솟고 열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난다고 표현이 됩니다. 예. 네, 하지만 화가 날 때마다 항상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참아온 화가 가슴에 울체되어 있다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이제 신체적 증상도 함께 나타날 때 이제 화병이라고 예. 많이 얘기합니다. 화병 하면은 외국에는 없는 병 같은데 맞습니까? 이제 화병이란 말 자체가 이제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정신의학적인 증후군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화병에 대한 연구랑 이제 어떤 구체화 객관적으로 된 것이 한 1980년대부터 이렇게 된 것인데요. 예. 사실 우리 선조들 때부터 계속 사용해둔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한국 이제 문화와 관련된 화와 스트레스에서 이제 많이 비롯돼서 나타나는 거고요. 예. 이제 한국 문화상 예로부터 여성
여성들의 감정과 욕구가 억눌린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또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에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사실 윗사람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이제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 감정이 더 억눌리게 되고 이러면서 화병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 환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남성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요즘은 맞벌이 늘면서 남자들의 이제 가정 분담도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더 많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나요? 화병에 걸리면? 네, 아무래도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답답하고 또 숨쉬기도 조금씩 힘들어질 때가 있고요. 또 얼굴, 가슴으로 열감이 나타나고 또 목, 가슴에 이물감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잠에 이제 수면에 방해를 주기도 하고 또 식욕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식욕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피로와 스트레스, 뭐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화가 나는 게 정신적으로 화가 나는 건데, 네, 그게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근데 한방에서는 이제 화는 보통 심화라고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심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주고요. 또 우리 몸의 혈액순환 자체는 심장에서 피가 나가서 이제 폐로 가서 산소를 다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와서 온몸에 필요한 산소를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화가 나게 되면 변동이 생기는데요. 이제 피가 이제 중심으로 심장 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고 이때 심장과 간에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근데 한쪽으로 힘이 자꾸 작용을 하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조직과 장기들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특히 이제 혈액을 내보내는 심장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슴도 답답해지고 숨쉬기도 이제 평소보다 힘들어지고 또 이제 혈액과 체액이 상부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열도 나고 두통도 생기고 이제 얼굴 쪽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많이 됩니다. 예. 똑같이 화를 내면서도 사람마다 증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한방에서 소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소의 증상이라는 것인데 이제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 달라서 장부의 편차에 따라 각각 평소 잘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 두통이 잘 온다거나 뭐 나는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소증인데 화가 나면 신체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제 본인의 약한 부분이 이제 더 힘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똑같이 열이 받고 화가 나도 이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만약에 체력 관리를 잘 해서 약한 부분을 더 많이 줄여주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좀 길러주게 되고 이제 화가 나도 그런 증상들이 아무래도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유전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화를 유독 잘 내는 사람이 좀 있겠어요? 예, 아무래도 사람이 타고난 몸의 체질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급한 성격인 사람들이 화가 훨씬 더 잘 나고요. 네, 한방에서 이제 칠정, 뭐 이제 7가지 감정이 지나치면 사실 간신, 비폐신, 오장이 이제 병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과 감정 상태를 항상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나의 감정 상태는 내 몸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무슨 일을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감정이 어떤 상태였나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구나, 뭐 어제보다 요즘 들어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구나 싶으면 주말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쉬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컨디션 조절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쉬지 못해가지고 화병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잘 풀려야 되는데 못 쉬면 누적되는 스트레스가 훨씬 많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 윤주호 원장께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저는 음악도 좋아하고 운동도 이제 하고요. 운동은 저는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는데요. 운동은 이제 신체적인 체력도 길러주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이제 머리 쪽으로 쏠린 혈액을 팔다리로 많이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요. 좀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방에서는
화병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이제 한방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또 이제 체질 성격에 따라서 이제 진맥을 하고 침뜸 치료, 한약 치료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는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반응이나 그 예민함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고요. 이제 화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화가 심하게 날 수 있거든요. 몸이 네. 힘들면. 그런데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해지게 만들면 화에도 조금 더 무뎌질 수 있고요. 예. 또 감정의 변화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 것은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병든 거거든요. 예. 또 몸이 병들면 마음이 또 더 힘들어지고 또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체력이 더 떨어지면 더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그렇군요. 이런 악순환이 올 때에 이제 치료를 받으면 몸이 조금씩 편해지면서 이제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다시 이제 선순환으로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은 거죠. 말씀 중에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4222번.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갑자기 땀과 열이 상체에만 있고 수면 중에 갑자기 답답하고 더 심합니다. 이건 어떤 증상인가요? 이게 이제 60대시니까 예. 보통 여자들이 50대 전후로 갱년기를 겪게 되는데요. 예. 이제 보통은 그때 어느 정도 열감과 이제 통증이라든지 수면 장애들이 오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예. 간혹 60대가 되어도 이렇게 증상들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보통 그 기본 기저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이랬던 경우가 있고요. 예. 근데 이것 또한 침 치료나 한약 치료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이제 그 열 나는 것도 줄어들 수 있고 이제 심장이 부담도 줄 수 있고요. 예. 이제 지금 생기는 증상들은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이제 큰 관련이 있고요. 예. 6066번 안녕하세요. 드라마 보면 화가 나서 가슴을 치는데 그렇게 하면은 화가 좀 수그러드는지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드라마를 보면 화가 날 때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 화가 좀 수그러드냐고 물어봤네요. 네. 이게 우리가 보면 화가 날 때 가슴을 막 치는 경우가 드라마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날 때 가슴을 좀 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가슴 한가운데 이제 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예. 이 혈자리는 화가 날 때 눌러보면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치면서 그 심장에 몰린 혈액을 또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슴을 이제 탁탁탁 치면서 숨을 이렇게 좀 길게 내쉬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1375번 저희 엄마가 화병인지 분노 조절 장애인지 헷갈립니다. 평소에 멀쩡하시다가 화날 일이 생기면 조그만 일에도 크게 화를 냅니다. 정신과를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약을 드셨는데 그때뿐인 것 같고 하나도 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화를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보단 표출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화를 내시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도 이제 이 어머니 연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보통 갱년기 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사실 분노 조절 장애인지 화병인지 이 단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양방정신과에서 화병은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 범주로 보고 예. 딱 화병이라는 진단을 딱 내려서 화병약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화병과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같은 것은 대부분 다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다 화병인지 분노 조절 장애인지 딱 구분 지을 필요는 일단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화를 조금만 이래도 크게 화를 낸다고 이제 하시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어머니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작은 일이 일단 아닐 수도 있고 예. 또 이 정도 크게 표현해야 다른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 네. 0630번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성격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인데 가슴이 뻐근한 통증이 한 10년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도 아무 이상 없고 근육과 뼈 문제라는데 이것도 화병의 일종인가요? 네, 이것도 화병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이미 병원에서 아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심장 초음파라든지 다른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심장에 이상이 없는 것을 이제 진단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한 것은 그만큼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요. 예. 또 실제로 우리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중 혈자리 근처에는 아주 작은 흉근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자꾸 피가 쏠리면서 근육이 뭉치고 더 뻐근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지시니까 예. 이제 침 치료나 이제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같이 상담도 받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질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아쉽게도 네. 마쳐야겠네요. 지금까지 본범 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들으셨어요? 몇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